안녕하십니까. 한강의 문명TV 최환규 목사입니다. 지금 시간은 한국 사회에 흐르는 친중 사대주의 유전자 그 세 번째 동영상, 제목은 소중화 의식, 이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조선시대는 사대주의 성리학 세계관이 지배했던, 그리고 그것이 지배 이데올로기이자 정치철학, 통치 이념이었습니다. 이 당시 이 소중화 의식은 조선이 중화 문명에 비등한 수준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 비슷한 문화와 문명 수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명나라 멸망 후에 조선이 중화 문명과 성리학적 세계관의 정통, 적통, 유일한 계승자라는 인식을 당시에 지식인들이 갖고 있었는데, 그 인식을 표현하는 것이 소중화 의식입니다. 인조 세력이 광해군을 몰아낸 명분 가운데 하나가 명나라의 사대를 하지 않는 무법, 즉 천조국, 천자의 나라 명나라의 사대를 하지 않는다, 이것이 광해군을 몰아낸 명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 후에 곧바로 호란이 터졌습니다. 즉 오랑캐 나라 청나라 만주족이 쳐들어왔습니다. 사대를 하지 않는다고 광해군을 몰아낸 인조 정권은 오랑캐 청나라에 항복해버렸습니다. 명나라를 향한 의리와 척화를 주장하던 인조가 오랑캐한테 항복을 한 겁니다. 이 대의 명분이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인조를 더러운 임금 오군이라고 불렀고, 인조 정부, 조선 정부를 소조, 하찮은 조선나라라고 백성들이 불렀습니다. 1637년 8월 12일 인조실록에 기록된 것입니다. 대의 명분론자들은 권력을 유지할 길이 막막했습니다. 1644년 명나라 마지막 숨통이 끊어졌습니다. 이제 주인은 오랑캐라 불렸던 청나라가 되었습니다. 사대와 충성의 대상이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명분론자들은 복수를 위한 북벌론과 조선이 명을 계승했다는 조선중화론을 새로운 사대 이데올로기로 완성했고, 겉으로는 북벌론을 내세웠지만 사실상은 그것은 명분론이었습니다. 이 북벌을 하자는 효종의 말에 제야의 실권자, 제야의 세력자였던 송시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 수양부터 하십시오. 무슨 북벌입니까? 마음 수양이 중요하다, 그 뜻입니다. 명나라는 망했지만 명나라의 찬란한 중화 문명이 조선으로 건너왔다는 논리가 소위 조선중화론입니다. 조선은 명나라의 정신적 후계자요, 명은 조선에서 부활했으니 복수를 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전쟁에서는 참패했지만 정신적으로는 오랑캐 야만족, 청나라 만주족의 승리를 거뒀으니, 즉 청나라 만주족보다 문화와 정신과 철학이 더 고상하고 높으니 승리를 거두었다. 그리고 명나라의 제사를 잘 지내고 정치를 잘하면 된다. 이것이 바로 특유의 정신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명나라, 멸망한 명나라에 대한 충성, 그리고 명나라가 소유했던 성리학적 세계관이 조선을 지배했습니다. 1689년 남인과 정쟁 끝에 사약을 받은 송시열은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내가 살던 충청도 화양계곡에 명황제를 기리는 사당을 만들라,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명 마지막 황제 숭정제가 죽고 60년이 되던 1704년 정월 7일 송시열 제자들은 화양동 계곡에 만동묘를 세웠습니다. 만절필동의 그 만동입니다. 사흘 뒤에 정월 10일 이 사실을 알게 된 숙종은 2달 뒤 창덕궁 후원에서 직접 숭정제에게 제사를 올렸습니다. 1704년 3월 19일 그해 11월 숙종은 제사를 지낸 그 터에 단을 쌓고 이름을 대보단이라고 지었습니다. 큰 은혜에 보답하는 단이란 뜻입니다. 오랑캐 나라 청나라 황제로부터 제후로 책봉을 받고 오랑캐 청나라 달력을 쓰고 오랑캐 청나라 황실의 조공을 하면서 뒤로는 명나라 마지막 연호인 숭정을 사용하는 기한 정치체제가 조선왕조 멸망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유명한 만절필동 대보단이었습니다. 화양동 계곡 절벽에는 대명천지 숭정일월이라는 송시열 친필이 새겨져 있습니다. 천지는 대명나라의 것이요 세월은 명나라 숭정제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1884년 이 지긋지긋한 사대주의, 이 나라가 망해가는 이 조선왕조, 이 미친 광기에 넌더리난 젊은 청년 지사들이 반청독립, 즉 청나라에 반대하면서 하는 독립과 개혁을 깃발로 들고 갑신정변을 일으켰다 3.1천하로 끝났습니다. 미국으로 망명했다가 돌아온 혁명가 서재필은 1897년 조선왕이 중국 사신을 영접하던 서울 서대문 영은문을 헐고 독립문을 지었습니다. 유명조선, 명나라가 있어야 조선이 존재한다. 유송고려, 송나라가 있어야 고려가 존재할 수 있다. 이것이 소위 영운문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독립문을 세운 사람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독립문파가 세운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 독립문파의 정신은 뭐냐? 유명조선, 명나라가 있어야 조선이 있고 유중한국, 중국이 있어야 한국이 있다. 이 철학과 정신이 아니고 이 독립문파의 정신은 유신한국, 즉 하나님이 있으므로 대한민국이 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이 존재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란 독립문의 문을 지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독립문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세우고 또 유지하고 가꾸어가는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승만은 독립문파입니다. 이승만의 첫 저술이 바로 독립정신입니다. 독립정신. 유신한국, 하나님이 있어야 한국이 존재할 수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을 만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대한민국을 존재하게 하는 사상이고 철학이고 가치다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한반도를 경영할 세력,
이 한반도를 경영하고 통일 한반도를 경영하고 동아시아를 경영할 세력은 독립문파 속에서 나와야 된다. 영은문파 세력은 한반도를 경영하면 안 된다. 왜? 한반도를 멸망할 곳으로 이끌고 가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은 우물 안의 개구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명나라에 충성하지 않는 광해군이라고 해서 명나라의 충성을 왜 안 하냐고 해서 광해군을 뒤집어 푼 인조 추대 세력. 인조는 결국 그렇게 싫어했던 오랑캐 청나라에 의해 무릎을 꿇고 항복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떠오릅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문재인이 마치 인조와 같은 모습이 보인다 그럽니다. 중국을 향해 가서 큰 산봉우리 따고 큰 형님 그랬다가 혼밥도 먹고 여러 차례 혼밥 먹고 수행 기자는 중국의 경비원 비슷한 사람한테 후두발로 강타당하고 이 광대뼈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이 광대뼈가 부러지면 수술도 참 쉽지 않다고 그래요. 오래 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수행 기자의 이 부러진 광대뼈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고 항의도 못하고 그대로 숨죽이면서 왔습니다. 조선시대의 명나라를 향한 송시열의 만절필동, 엎드려 절하는 사대주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사대주의의 개라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사대주의는 뿌리 깊게 이어져 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살아생전에 모택동을 가장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가장 존경한다. 그들은 리영희가 쓴 전환시대의 논리를 보며 또 유공명과의 대화 이런 책들을 보며 모택동을 가장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모택동 시절 중국인이 직면했던 노예와 같은 삶과 집단 처형, 학살 같은 것은 보질 않았습니다. 모택동을 사랑하는 세력들, 전환시대의 논리, 영운문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했지만 결국 수행기자가 명나라 후예들에 의해서 구두발로 강타당해 광대뼈가 깨졌음에도 또 명나라를 향해 그 명나라의 후예를 향해 구애하고 애절하게 다가서는 이 정권 담당자들, 이들은 영은문파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한반도를 경영할 실력과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런데 감히 한반도를 경영해 보고 싶다고 유엔에 가서 종전선언을 주장했습니다. 종전선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전선언. 그것은 나라를 나락으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왜? 국제관계와 국제정치 그리고 한반도의 지정학적 관계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순진한 발상, 전쟁의 역학관계를 전혀 모르는 순진한 발상. 문재인 대통령의 머리는 누구에 의해, 누구의 사상에 의해 채워진 것인지 많은 사람들은 그를 인조라고 봅니다. 인조가 왜 그렇습니까?
나라를 멸망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인조라고 합니다. 입만 열면 종전선언을 하는 문씨 대통령은 영은문파의 문기둥과 그 기둥을 붙들고 아직도 씨름하고 부여잡고 애달파하는 그 인조의 후계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독립문파가 세운 나라입니다. 한반도를 경영할 세력은 영은문파가 아니라 독립문파 세력이 이 한반도를 경영해야 한반도의 미래가 열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진리와 자유의 문명입니다. 이 진리와 자유의 문명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제2동포, 제1동포, 유럽동포 등 해외동포들께서는 이 책 황하의 물결을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